차마 말 못한 사실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그렇게 한평생 살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해. 그런 이유로 내가 많이 힘들었고 방황한 이유이기도 하지. 이렇게 나이만 많고 복잡한 가정사, 부족함이 많은데도 날 받아줄 수 있겠어? 그는 아저씨와도 참 많이 닮아 있었지만 누구보다 저와도 참 많이 닮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울컥하며 뭔지 모를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저는 눈시울을 붉히고는 평생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말을 해주었고, 이렇게 맺어진 우리의 인연은 중간에 범접하기 힘든 그의 집안 때문에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그가 잘 처리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저의 지인들이랑 친척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그 연락들을 다 받는다고 정신없을 지경이었네요. 그런데 그런 연락들 중 기가 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제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나 바로 친부가 몇십 년 만에 저에게 연락한 것이었죠.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친부가 이제 와서 연락이라니, 거기다 선심 쓰듯 제게 제안을 했는데 당최 어이가 없고 기막힐 뿐이었습니다. 나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떠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네 애비다. 네 결혼 소식 듣고 정말 놀랬다. 네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다 가다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네 결혼식 때 내가 네 손잡고 들어가 주마. 그리고 혼주석에도 나랑 우리 집사람이 앉아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 널 무시하지 않을 거야. 아마도 제가 부잣집에 시집간다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싶어 이제라도 슬쩍 발을 담글 요량이었죠. 제 친부였지만 무슨 이런 신박한 논리를 펼치는지 친부의 얘기를 듣고서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뻔뻔스럽고 낯짝이 두껍다는 표현을 아마 이럴 때 쓴다는 걸 온몸으로 알게 되었죠. 저는 대꾸할 필요도 없어서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저는 혼주석에 이모를 앉히고 싶었어요. 엄마 대신 저를 여태껏 잘 키워주셨으니깐요. 입장은 신랑과 동시 입장을 생각 중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은근슬쩍 나타난 친부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이모한테 친부에게 연락 온 얘기를 다 했어요. 이모는 상소리를 섞어가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고? 지금 와서 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적어도 지가 인간이라면 하던 대로 계속 나타나지 말든가 축하만 해주고 끝내야지. 위장이혼하고 너랑 언니 두고 떠날 때 그 자식 양심도 함께 가출했나봐. 너 이용해서 이득 보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이모는 제 친부에 대한 분노를 격한 말로 다 털어놓고 어느 정도 분이 풀렸는지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분위기를 잡더군요. 실은 말이다. 내가 진작에 너한테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네 결혼식 혼주석은 나도 아니고 네 친부도 아닌 형부가 앉아야 해. 이모가 형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저씨였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저한테 하지 못했던 길고 긴 얘기를 들려주었죠. 예상대로 아저씨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힘든 상태에서 엄마를 쏙 빼닮은 저를 보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던 일마저 바꾸고 지방으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저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엄마와 식도 못 올린 상태에서 저를 거두는 것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인 것 같았고, 그런데다 지방까지 다니는 일을 하니 엄두가 안 났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저씨는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여전해 친부도 보내지 않던 양육비며 교육비까지 다 보태주셨다고 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니 아저씨는 이모에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눈물까지 흘리며 우셨다고 하는데, 아저씨와 제가 표면상으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이모를 통해서 다 듣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모는 아저씨에게 제 사진도 보내주고 저의 입학식 날짜나 졸업식 날짜까지 다 알려주며 저의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해요.
이모의 말로는 아저씨가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주석에는 아저씨를 꼭 앉히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이모의 얘기를 듣고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립고 보고 싶었던 아저씨가 뒤늦게라도 다시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게 고맙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엄마 곁에서 아저씨와 함께한 따뜻한 온기와 행복함이 제게는 시들지 않고 남아있었으니까요. 절대로 친부는 아저씨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아저씨였으니까요. 저는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친부가 아니라 당연히 아저씨를 혼주석에 앉히고 싶다고 이모에게 말하고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거진 10년 만에 통화하는 아저씨. 아니 우리 아빠한테 하는 전화라 그런지 낯설기보다는 빨리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이었네요. 그리고 아저씨는 제 전화를 받으셨고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하고 나서 제가 먼저 말문을 떼었습니다. 아저씨, 저 지우예요. 이모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감사해요. 절 잊지 않으시고 안 보이는 데서 절 돌봐주셔서.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이젠 저도 아빠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어른이 되었네요. 아빠 덕분에요. 저는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안 되어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아빠, 그거 아세요? 저 아빠랑 무척이나 닮은 사람이랑 결혼해요. 아빠가 제 결혼식에 꼭 와주셔서 아빠랑 꼭 닮은 신랑도 봐주시고 제 손도 꼭 잡고 식장에 들어가 주세요. 지우 아빠로서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빠도 연신 울고 계시는지 울먹이는 소리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더군요. 제 결혼식에서 손 잡아달라고 하니 아빠는 고맙다 지우야. 고맙다 우리 딸. 이 말만 반복하시며 기뻐서 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뒤늦게 알게 된 아빠와의 진실에 그와 결혼하는 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에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당당히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아빠는 몰래 계속 눈물을 훔치며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요. 제가 계속되는 친부의 제의를 거절하자 친부는 제 면상에다가 상스러운 욕을 퍼붓고 결혼식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이런 친부에게 제 마음만 어지럽혔다며 시원스럽게 덩달아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제의로 내조만 하고 회사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빠와 놓쳤던 시간을 메꾸고 싶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저를 보면 힘들어 하셨으나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뵈려고 갈 때마다 이상하게 유독 손자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딸, 제발 아빠 소원이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내 손에 손주 좀 안겨다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소식이 없어. 에이 진짜 아빠, 저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 시부모님도 손주 타령 안 하시는데 왜 아빠가 자꾸 부담을 주세요? 그래? 그게 너한테 부담이 되었냐? 나는 그냥 우리 딸 닮은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 이쁜 손주 보고 싶어서 내가 매일 태몽을 꾸는 것 같아서 금방 데리고 올 줄 알았지. 자 봐라. 우리 손주를 위한 애기용품이며 옷이며 장난감이며 내가 돌아다니다가 이쁜 거 볼 때마다 하나씩 사뒀더니만 벌써 방이 꽉 찼다. 라고 머쓱해 하시면서 머리를 극적이시는데 참으로 아빠는 연세가 드셨어도 여전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꾹 참고 새초롬하게 말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해드려야죠. 노력은 해볼게요. 고맙다. 역시 아빠만 말아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어. 너 힘들지 않게 내가 사람까지 붙여줄 테니까 손주 육아도 걱정 말거라. 알았지? 우리 딸 닮으면 분명 똑똑하고 잘생긴 녀석이 나올 게 틀림없어. 팔불출. 아 저런 팔불출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도 없고 아빠를 되찾았지요. 남편과 아빠는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한데 서로 안 닮았다고 우깁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래도 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빠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건 하늘의 별이 되신 우리 엄마가 바랄 일이기도 하시겠죠. 요즘처럼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하는 저의 소망을 담아 제 사연을 마치려 합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딸이 되게 한 엄마한테는 더더욱 감사하고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